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62년 의사 생활을 통해 얻은 건강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는 행동 중 식사 후에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이 행동들이 어떻게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부,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여러분,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저는 62년 의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문제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지나치게 쉬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하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와 폐렴.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이 왜 위험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많은 혈액이 집중됩니다. 그럼 우리가 몸을 눕히면 위에서 식도 쪽으로 음식물이 역류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현상을 위식도 역류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소화한 음식을 다시 식도로 보내게 됩니다. 특히 위식도 역류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면서 폐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많이 봐왔던 환자들은 바로 이 문제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바로 쉬게 되면 이 내용물이 역류하면서 기도로 넘어가고, 이것이 폐로 들어가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식도 역류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위와 식도 사이를 막는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실제로 83세에 뇌경색을 일으키기 전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폐렴 증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의사로서 그렇게 많은 환자들에게 경고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음을 깨달았죠.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식사 후 30분은 반드시 앉아 있거나 적어도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소화 돕기. 그렇다면 식사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식사 후 30분 동안 반드시 앉아서 소화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 내용물이 역류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력 덕분에 이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장에 집중된 혈액이 다른 장기로도 잘 분배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눕거나 쉬는 것은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걷기나 스트레칭. 또한 식사 후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너무 빠르게 걷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후 소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은 소화 과정에 도움이 되고 동시에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식사 후 30분 동안 앉아 있거나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만으로도 이식도 역류와 폐렴, 소화불량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소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나중에 큰 건강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2부, 식사 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지 않기. 식사 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이 습관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피로를 풀기 위해 따뜻한 목욕을 즐기시는데, 여러분도 그중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알고 계신가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문제를 종종 접해왔습니다. 혈액순환과 체온 변화.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위장에 많은 혈액이 몰리게 되는데, 식사 직후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또 다른 많은 양의 혈액이 피부로 몰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주요 장기로 가는 양이 줄어들게 되며
특히 뇌에 가는 혈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지러움, 실신, 심한 경우에는 뇌경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7세의 최영우 할아버지 환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목욕탕을 운영하셨고 퇴직 후에도 매일 저녁 식사 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10분이 지난 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오른쪽 입이 처졌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바로 응급조치를 취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식사 후 뜨거운 물이 위험할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식사 후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에 혈액이 집중되고 이때 체온을 상승시키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액이 피부로 몰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와 심장 등 주요 장기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일시적인 허열 상태가 되거나 뇌혈류 감소로 인해 실신이나 심장마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 목욕의 안전한 방법. 그렇다면 식사 후 언제 목욕을 해야 할까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목욕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욕 중에 어지러움이나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물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급작스럽게 일어나지 말고 서서히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평소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면 혈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습관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체온 변화와 혈액순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식사 후 최소 1시간을 기다린 후에 목욕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목욕물의 온도와 시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간단한 규칙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3부. 식사 후 과격한 운동 피하기. 여러분, 식사 후 바로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자주 운동을 사랑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식사 후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르고 식사 후에 바로 운동을 하곤 하는데 저는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목격했습니다. 심장에 가는 혈류의 변화. 식사 후 우리의 몸은 소화를 위해 많은 양의 혈액을 위장과 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식사 직후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되고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이 혈액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심장은 소화와 운동,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어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며 이는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되죠. 나이가 많거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심장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제가 만났던 72세 정현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운동을 즐기셨고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산행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마친 후 식사 후 바로 산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행을 계속하던 중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죠. 다행히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식사 후 바로 운동을 하면 위험할까요? 식사 후 바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에 두 가지 부담을 줍니다. 첫째,
위장으로 가는 혈액이 소화 활동을 돕기 위해 몰리게 되므로 운동을 통해 근육이 혈액을 요구하면 심장이 더 빠르고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이는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높여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 후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소화가 이루어지는 모드로 전환되는데 운동을 할 때는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행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두 신경 시스템이 충돌하게 되면 몸에 혼란을 주고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운동의 안전한 방법. 그렇다면 식사 후 어떤 운동이 안전할까요? 저는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상은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식사 후 바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는 괜찮지만 빠르게 걷거나 달리기,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소화와 운동을 동시에 처리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 후 운동을 하려면 최소 1시간을 기다린 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벼운 준비 운동을 통해 몸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심장에 너무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서서히 준비시킨 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 식사 후 바로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운동을 피하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여 몸을 서서히 준비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4부. 식사 후 30분 동안 충분히 앉아있기. 식사 후 30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마친 후 곧바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사실 이 30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소화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은 피로해지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소화와 혈액순환. 식사 후 우리의 몸은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30분 동안 앉아있거나 활동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누워있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와 장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할 혈액이 다른 부위로 분산되면서 소화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소화불량이나 속쓰림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62년 의사생활 중 수많은 환자들이 식사 후 바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겪었던 다양한 소화 장애들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환자들이 식사 후 바로 눕거나 바로 활동을 시작하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반복되면 결국 위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식사 후 30분 동안 반드시 앉아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앉기 자세. 식사 후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 내용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식도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앉아있는 동안 가급적 상체를 세운 상태로 앉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중력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어 이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손이나 발목을 가볍게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 해야 할 활동. 식사 후 30분 동안 앉아있거나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손을 움직이는 작은 활동 정도는 허용됩니다. 이 30분 동안 몸을 편안하게 만들면서 소화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식사 후 바로 일어날 수 있어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습관을 조금만 더 신경 써도 소화가 원활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 예방을 위한 실천 팁.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 누워있지 말고 가급적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워있으면 위에서 식도 쪽으로 위 내용물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무리하게 앉아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상체를 살짝 세우는 자세가 이상적인데 이렇게 하면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충분히 위장에 집중되면서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결론. 식사 후 30분 동안 앉아 있거나 가볍게 걷는 것은 소화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불량, 이식도 역류, 속쓰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 작은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소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5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기.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며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그런 노력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저는 62년간 의사 생활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차이. 어떤 사람이 6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또 다른 사람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평소의 작은 습관들이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30분 동안 꼭 앉아서 소화를 돕는 것, 뜨거운 물에 바로 목욕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하는 것, 이 모든 습관들은 작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 습관들이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 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을 바르게 보내는 것의 중요성. 우리가 이야기한 식사 후 30분 동안의 행동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여러 번 말했듯이 이 30분 동안의 간단한 변화가 나중에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식사 후 30분 동안 앉아서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습관이 조금씩 습관화되면 나중에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올지 상상해보세요. 건강은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꾸준한 관리가 가져오는 변화.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꾸준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변화들을 계속 실천하고 그 변화들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하루라도 나의 건강을 위해 30분만 더 신경 써주는 습관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라도 식사 후 30분 동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계속해 나가면 건강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습관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뜨거운 물에 바로 목욕하지 않기, 과격한 운동 피하기, 식사 후 30분 동안 앉아서 쉬기 등은 모두 간단한 생활 습관이지만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이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보세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건강은 큰 노력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는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